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오늘 아침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의 10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전망치와 부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에서 내년에 이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파리 주민들은 불편하다면서 이제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 발표된 10월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가 당초 예상과 좀 일치한 것으로 발표가 됐네요. 그렇죠. 모닝뉴스 시간에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연방상무부가 오늘 발표했죠. LA 시간 새벽 5시 30분에 발표했습니다. 10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죠. PC를 발표했는데 특히 그 연준이 눈여겨보는 것이 이제 근원 PC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이 근원 PC 전년 동월 대비 3.5%가 상승했고 전월 대비 0.2%가 올랐습니다. 1년 전 또 한 달 전 비교한 결과인데 모두가 시장 예상치 월가가 예상한 것과 일치하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근원이 아닌 전체 PC 지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것도 아주 좋게 나왔죠. 네. 전체 PC, 그러니까 헤드라인 PC라고 그러죠. 네. 헤드라인 PC가 오늘 3%로 나왔습니다. 3.0%. 그래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까지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 에너지 가격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헤드라인 PC인데 헤드라인 PC는 3%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단히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야말로 이 연준의 목표인 2%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게 아무래도 큰 몫을 했겠죠. 그렇죠. 이 헤드라인 PC에서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눈에 띕니다. 에너지 가격이 10월에 2.6%가 내려갔어요. 식료품 가격은 0.2%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가격이 0.2%니까 굉장히 근소하게 미세하게 올라갔는데 그것을 이제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2.6%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가격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대폭 하락이 식료품 가격 소폭 상승을 압도한 그런 결과가 됐고요. 이 에너지 가격의 이런 그 하락세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억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닝쇼 시간에도 자주 전해드리는 그 남가주 가솔린 가격, LA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도 지금 2달 내내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LA도 4달러대 내려갔고 오렌지 카운티는 그 전에 이미 4달러대 내려갔고 그래서 이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것이 역시 물가 안정에도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소비를 보면은 소비 가격을 보면은요 크게 상품에 대한 것, 서비스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네. 이거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10월 PC를 보면은 네. 상품 가격은 0.3%가 하락했습니다. 굿즈죠. 그리고 서비스 가격은 0.2%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약간 올랐고 상품 가격은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측면에서 이렇게 좀 상승한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국제 여행, 해외 여행, 그리고 의료, 음식 서비스, 그리고 숙박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좀 상승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상품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고요. 가솔린이 소폭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상품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서비스 가격의 상승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 체감적으로 소비가 조금 주춤하고 네.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쵸. 있는 분위기인데 오늘 PC를 보면은 그런 것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 모두 전월 대비 0.2%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소하게 미세하게 올라간 건데 이게 그 다우존스 추정치를 충족하는 이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발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띌 정도로 소비에 나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감하듯이 피부로 느끼듯이 뭔가 좀 소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소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소비는 하는데 쓸데없는 소비, 예를 들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소비 그런 거는 또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열기가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의 그 현실을 이 수치상으로도 우리가 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그 PCE가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일단 PCE 결과는 연준의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오늘 나온 결과는 금리 인하 쪽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금리 인하는 뭐 확실한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시간에도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 1분기냐 2분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측이 엇갈리고 있죠. 근데 어찌 됐건 1분기가 됐건 2분기가 됐건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가 인하되려면 주요 경제 지표가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12월 내일이죠. 내일 12월이 되는데 12월 지나고 내년 뭐 몇 월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 몇 개월 동안의 그 경제 지표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서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뭐 1분기 중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다시 뭐 물가가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좀 오른다거나 흐름에 역행한다거나 이러면은 연준이 좀 더 관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변수인데 일단 10월 PCE는 굉장히 그 기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 이제 앞으로 뭐 CPI라든가 11월 CPI라든가 이제 여러 또 경제 지표들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10월 PCE 결과를 보면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오늘 그리고 유로존에서도 물가 발표가 있었죠. 11월 연 인플레율이 2.4%로 나왔어요.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2.4%. 10월 연 인플레율이 2.9%였는데 한 달 사이에 0.5% 포인트가 낮아진 겁니다. 10년 전에 이 인플레율이 10.1%였어요. 10%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드디어 유럽 같은 경우도 2.4%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미국도 이변이 없는 한 경제 이 관련 지표들이 내려가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 미국도 물가가 이제 2%대. 그러니까 연준은 2.0%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2.9도 2%니까 2.9, 2.8이면 2.0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연준도 그런 부분을 계속 생각은 할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됐건 2%대로 진입해 들어간다고 한다면 연준도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미룰 이유가 없다. 괜히 미루다가 타이밍 놓쳐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정말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도 이번에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파리 올림픽이 내년에 열리게 되는데 파리의 시민들 반응이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죠. 뭐 파리 하계 올림픽이 이제 내년 여름에 열립니다. 이제 7월에 열리죠. 그래서 8개월이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이 주민들,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뭐 파리에서 열리니까 일단 뭐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그런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편함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지금 파리 시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여름에 한 달 정도 올림픽으로 인해서 겪을 여러 가지 불편함을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짜증이 난다는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나요, 파리 시민들은? 파리는 뭐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관광 명소잖아요. 예. 관광 도시잖아요. 평소에도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넘쳐나는데 올림픽이 열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불쾌지수가 이제 최고조에 달할 거라는 얘기인데 특히 파리가 지금도 사실은 뭐 운전하거나 주차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한데 이 올림픽 기간은
불편한 걸 넘어서서 거의 지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파리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 기간에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길을 걸어 다니는 것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관광객들로 많은데 그래서 파리 시민들은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걷거나 차를 이용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막 머리꼬리 아파오고 아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지옥에 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만큼 이제 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이 이제 이 올림픽 때문에 파리에 또 물가만 또 오르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 파리 시민들은 기대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짜증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 대책까지 세우고 있다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예,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래서 차를 타거나 걷는 거 모두가 지금 지옥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 걷지도 않고 차를 타지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파리에서. 그래서 네. 그게 뭐냐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재택근무 계획을 벌써부터 세워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밖에 다니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일만 하게 그런 계획을 재택근무 계획을 세우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그러고요. 아니면 올림픽 기간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어딜 떠나고 아예 파리를 떠나겠다. 파리를 떠나는. 파리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니까 파리를 떠나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올림픽 피난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올림픽 피난을 떠나는 파리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번 그러면은 파리 올림픽에는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파리를 찾을 네.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네, 그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프랑스 언론사죠 르피가로지가 오늘 예. 올림픽 관련한 보도했습니다. 파리 관광청의 이제 데이터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그 파리 관광청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밝힌 내년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의 예상 관광객 수가 약 1,5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입니다. 물론 파리 올림픽은 그 전에 끝나는데 항상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 끝나고 패럴림픽까지 끝나는 게 9월 초입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기간 동안에 1,500만 명 이상이 파리를 찾을 것으로. 이거니까 파리 시민들과 기존의 파리 관광객들을 뺀 숫자가 지금 1,5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내년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 파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5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리 경시청이 내년 봄부터 올림픽은 여름에 열리는데 내년 봄부터 뭐 4월이나 이때쯤부터 순차적으로 이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 또 올림픽 행사장 주변을 교통 통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파리 시민들이 불편하겠어요. 이 봄부터 이렇게 통제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원활한 대회 운영과 안전을 위해서 파리 시민들의 이동에도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 파리 경찰의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냐면 파리 시민들 중에서도 특히 경기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등록해야 되고요. 그럼 등록한 사람들에게 QR 코드를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QR 코드를 제시해야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QR 코드가 없으면 거기 사는 사람도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파리 시민들이 벌써부터 짜증을 내나 하면 그렇지 않아도 교통지역인 파리에서 이 뭐 일일이 자기 사는 지역 통과할 때마다 QR카드 그러니까 QR카드 일일이 제시하고 통과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 시민들은 아주 올림픽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좀 짜증이 더 심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그 파리 시민들은요 내년 파리 올림픽을 과외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부분도 있대요. 그렇죠. 엑스트라에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파리 시민들은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파리를 떠나는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올림픽 피난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올림픽 피난하면 파리에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빈 집을 그러니까 올림픽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라 한 달 걸리는데 패럴림픽까지 따지면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그러면 놀리느니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에어비앤비에다 올린다는 거죠. 올려가지고 자기 집을 임대 숙박시설로 내놓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파리 시민들 생각은 집이 지저분해질 수 있고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올림픽 때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이 집을 깨끗하게 쓸 리가 없죠. 당연히 지저분해질 겁니다. 집을 지저분해지고 빈대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그럴 수도 그런 있네요. 걱정이나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잠깐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리를
벗어나서 자신은 올림픽 피난을 떠나면서 올림픽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걸 임대해 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 휴가비는 벌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파리 시민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그러니까 자기는 올림픽을 피해서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좋고 또 자기 집은 돈을 벌어서 좋고 일석이조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리 시민들도 참 아이디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예전에는 올림픽이라고 그러면 뭐 국가적인 축제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옛날 뭐 88 올림픽 이럴 때 그런 것도 기억났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올림픽이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불편한 것부터 생각이 들고 뭐 어차피 올림픽에서 돈을 얼마나 벌건 그게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 올림픽에 대해서는 별로 환상이 다 깨진 것 같습니다. 요새 TV로 보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그 다음 올림픽이 이제 LA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 걱정이네요. LA 올림픽이 걱정이에요. 이게 사실 좋을런지. 파리가 지금 시민이 200만 명, 210만 명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00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이구, 그리고 파리에 1년 내내 작년도에 가장 많이 모였었는데 사람들이 관광객이 4,400만 명이 모였다는데 네. 그게 1년 1년 내내. 내내란 말이에요. 근데 1,500만 명이 갑자기 한달 동안, 한 달 동안 네, 모인다. 모이고 엄청난 이거 엄청난 거죠. 네, 저것도 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림픽 휴가 내 그러면 LA 올림픽 때는 또 LA 피난을 가야 되겠네요. LA에서도 올림픽 피난. 집은 에어비앤비를 우리는 꼼짝 나누고. 못해요. 서울에서 손님들 와가지고 묵작을 해서 또 집 빌려주고 그래야 돼요. 그렇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